아주 낡은 사략 한 권이 있습니다. 뭐 낡았다고 해서 뭐 오래됐다고 할 수는 없고, 손때가 아주 많이 묻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렇게 한 장이 떨어져 나가 가지고 필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뭐 이렇게 완벽한 고서보다는 이렇게 옛사람들의 손때가 묻은 흔적들을 볼 때 더 고서를 보는 느낌이 새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떨어져 나간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태고라, 그러니까 태고적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뭐 아시아의 역사가 아니고 인류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황씨는 목덕으로, 어 목덕, 그러니까 인제 처음에 이거를 읽을 때는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한 서너 번 읽다 보니까 이게 남으로써 덕을 베풀었다라는 그러한 뜻인 거를 알게 되었는데, 이거를 선뜻 누구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없는,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있던 내용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제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덕으로서 왕이 되어, 덕을 베푸니까 인제 추대를 해서 왕이 되었겠죠. 그래서 인제 이끌어서 그 세상을 일으켜 하는 일 없어도 교화가 되니 형제 12인이 각기 18,000 세라. 그러니까 인제 나무를 처음 이용해서 지나온 역사가 18,000년, 그러니까 인제 2만 년 정도 되죠. 그러다가 지왕씨 화덕으로 인제 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제 이 불은 자연 발화 불, 그러니까 뭐 번개가 친다든지 아니면 화산으로 인한 뭐 불, 이러한 자연 발화의 불들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한 18,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인왕씨, 그러니까 천지인이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생긴 거죠. 천지인 사상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통 책이 세 권일 때 천지인 뭐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인왕씨가 되어서 유소씨, 이거를 이제 성으로 삼았는데 이제 세집소죠. 그러니까 나무를 엮어서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2층에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야생 동물들의 피해를 피해서 2층에 이제 주거를 하게 되는 그러한 나무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수인씨, 이거는 이제 부싯돌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을 소유하게 된 거죠. 어디나 가서 이 부싯돌을 가지고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문명의 길을 걷게 되는 수인 씨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목덕, 화덕, 이러한 덕이 그러한 세상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지만 근거를 대지는 못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남평문씨 이 세부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무공, 사무공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바로 문익점 선생입니다. 문익점 선생은 면화의 씨, 면화의 씨로 종덕, 그러니까 씨로서 그 덕을 베풀었다, 이 단어 하나로 이 글을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부를 지은 분은 이 덕이라는 내용을 명확히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어, 시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 교화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종덕이라 한다. 이 종덕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사략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왕씨가 목덕, 나무를 다루는 기술로서 백성들에게 교화를 입혀 왕노릇을 하였다. 지왕씨, 화덕, 불을 이용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왕노릇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혈통으로 왕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유익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왕으로 추대했던 것 같습니다. 인왕씨는 이제 그러한 나무로 구조물을 엮어서, 그러니까 아직은 석기시대입니다. 제가 봤을 때 나무를 베고 나무를 이용했다라는 거는 뭐 목기시대라는 말은 못 들어봤죠. 나무보다 단단한 돌로서 지금 이용을 하는 구석기 시대를, 석기 시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고대, 그러니까 인류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테오보키씨, 테오보키씨는 성이 풍씨로 사신인수, 그러니까 몸은 뱀이요 머리는 사람이라, 뭐 이런 걸로 외계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고기 비늘 가죽을 입은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내륙에 있었고 테오보키시부터 해안가 내지는 강가에 옮겨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가에는 야생 동물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동물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해안가로 옮기게 됐고, 또 물가로 옮겼기 때문에 물의 기운, 그전에는 이제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뭐 바람의 기운 이런 것들을 다 느꼈지만 테오보키시에 와서 물의 기운을 느꼈기 때문에 드디어 보키시가 8개를 긋게 됩니다. 창시하게 됐죠. 그러한 8개를 창시하게 돼서 세상 지구의 이제 이치를, 이제 철학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 8개라고 하면 안 되고 상나라에서도 귀장계가 있었고 하나라에도 연산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역 8개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복희 8개라고 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인류사에 큰 철학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인류사, 우리가 이제 벌써 18,000년이 두 번 흘렀기 때문에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만 년 전의 역사를 기록한 인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우연찮게도 이 문익점 선생의 이러한 글에서 종덕이라는 내용으로 제가 자신을 갖게 돼서 이러한 고대사 태고 쪽의 목덕, 화덕이라는 내용을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뭐 논문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을 그러한 내용들인데,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문익점 선생의 그러한 내력을 보고 이렇게 사략의 첫 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